안녕하세요. 경제 읽어주는 남자 김원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저와 함께 언택트 금융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언택트 금융, 그러니까 언택트 시대에 모든 것이 언택트로 비대면화되고 있는데, 사람을 만날 일이 없어지고 있는데 금융산업마저 언택트화 될까?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면, 하나가 인터넷 전문은행, 두 번째가 바로 무인은행입니다. 인터넷 전문은행은 다시 말하면 오프라인에서 이루어지던 모든 금융 서비스가 온라인으로 전환된다. 이게 인터넷 전문은행이라고 볼 수 있고요. 무인은행은 역시 오프라인에서 이루어지는 금융 서비스임에도 불구하고 은행원을 만날 일이 없어진다가 되겠네요. 이 두 가지에 대한 내용 집중적으로 지금부터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터넷 전문은행 여러분 이용해 보셨습니까? 혹시 카카오뱅크, K뱅크를 통해서 대출 받아보신 분 계십니까? 몇 분 정도 걸리십니까? 저는 뭐 사실 대출이 필요해서 받았다기보다는 저도 한번 해봐야 되니까 하는 마음으로 대출을 받아봤는데요. 5천만 원짜리 마이너스 통장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얼마나 걸렸을까요? 네, 5분 걸렸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5천만 원 대출 받으러 그냥 전통적인 은행에 가서 승인을 받는다라고 가정했을 때 얼마나 걸릴까요? 일단은 서류를 준비해야 되죠. 한번 같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마도 재직증명서, 그렇죠? 그리고 원천징수영수증 3년치를 떼야 됩니다. 떼는데 얼마나 걸릴까요? 뭐 적어도 몇 분, 뭐 길게는 반나절 걸리는 직장도 있을 겁니다. 뗐어요. 뗀 걸 가지고 은행까지 갑니다. 얼마나 걸릴까요? 은행이 바로 밑에 1층에 있다 하더라도 뭐 우리가 20층에 있는데 20층에서 뛰어내릴 건 아니기 때문에 뭐 적어도 5분, 뭐 보통은 한 2, 30분 걸리지 않겠습니까? 자, 은행에 갔습니다. 그 다음 뭐 합니까? 바로 은행원 만납니까? 아니죠. 번호표 뽑아야죠. 번호표 보고 기다립니다. 얼마나 기다리죠? 뭐 아마도 10분에서 한 2, 30분까지 기다리기도 합니다. 기다리다가 드디어 은행원을 만났습니다. 상담을 받죠. 상담받는 시간 얼마나 걸립니까? 요구하는 그 서류 다 제출합니다. 그러고서 상담이 끝나고 대출 승인이 나는 데까지는 얼마나 걸릴까요? 또 역시 하루 이틀이 걸립니다. 자, 지금의 전통적인 은행의 모습과 인터넷 전문은행 벌써 제공하는 가치가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전통적인 은행은 그래도 이자율이 싼 거 아닙니까? 제가 실제 5천만 원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 때 이 전국은행연합회 홈페이지를 열고, 여러분도 팁입니다. 전국은행연합회 홈페이지를 여시면요, 그 각각의 신용 등급에 따라서 실시간 각 은행이 제공하고 있는 이자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확인해 보니까 어떠냐, 이 카카오뱅크나 K뱅크가 제공하던 그 이자율보다, 금리보다 이 시중은행들이 제공하는 평균 금리보다 오히려 이 인터넷 전문은행 금리가 더 저렴했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는 겁니까? 인터넷 전문은행이 해당 금융 서비스를 기존 전통은행보다 더 잘 전달하고 있더라. 당연히 이런 면에서 기존 은행 기업들은 굉장히 긴장을 늦추지 않을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테크핀 기업들의 등장으로 핀테크 기업들이 긴장하면서 이 핀테크가 더 발전하고 있는 모습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인터넷 전문은행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말 그대로 전통은행과는 달리 비대면으로 금융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고, 오프라인이 아닌 온라인에서 금융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 이게 대표적인 차이이지 않겠습니까? 또 다른 한 가지 대표적인 차이는 전통은행은 영업시간이 정해져 있어요. 제가 보통 강연을 갔다가 많은 은행들한테 제안을 했던 게 뭐냐면, 왜 은행은 꼭 9 to 5 혹은 10 to 5, 10 to 4 이렇게 운영을 합니까? 밤 운행하면 안 됩니까?
주말 은행하면 안 됩니까? 라는 제안을 했는데 직원 여러분들이 굉장히 싫어하신다고. 그러면 저녁에 근무해야 되고 주말에도 근무해야 되니까 너무나도 싫어하십니다. 그런데 인터넷 전문은행은 24시간 365일 제공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더 나은 가치를, 소비자 입장에서 누가 더 원하는 그 가치를 전달하고 있는 것이 될까요? 네, 그런 면에서 인터넷 전문은행의 등장은 정말 파괴적 혁신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겠습니다. 근데 인터넷 전문은행의 유형이 정말 여러 개인 거 아세요? 구분을 해보자면 한 7가지 됩니다. 뭐냐면 설립 주체에 따라서 은행이 설립하느냐, 그리고 은행이 아닌 비은행 금융회사가 또 출범시키는 대표적인 인터넷 전문은행의 사례도 있고요. 아예 금융사가 아닌 비금융기업이 창업하는 별도 법인의 인터넷 전문은행의 유형이 또 있고요. 말 그대로 독립계 별도 법인의 인터넷 전문은행들이 있습니다. 그 구체적인 대표적인 사례들은 보시는 표를 통해서 여러분 확인해 보십시오. 이렇게 친절하게 영상을 통해 각각의 유형들을 제공해 드리고 저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미국의 인터넷 전문은행 사례를 먼저 한번 살펴볼게요. 미국에는요, 인터넷 전문은행이 언제 도입됐는지 아십니까? 2000년대요? 아닙니다. 1995년에 처음 도입됐습니다. 그 도입돼서 지금까지 어마어마하게 긴 시간 동안 인터넷 전문은행의 역사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찰스 슈왑, 그리고 알리, 보피와 같은 인터넷 전문은행사들이 정말 즐비합니다. 각각의 인터넷 전문은행 사례를 다 이루 설명드릴 수 없을 만큼 많은 사례들이 있습니다. 일본은 어떨까요? 일본도 2000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일본의 인터넷 전문은행 사례들은 정말 많이 있는데요. 제가 가장 벌써 한 10개 가까이 있는 것 같아요. 그중에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관심 있는 인터넷 전문은행 하면 소니뱅크가 있습니다. 소위 말해서 가전사, IT 기업도 인터넷 전문은행을 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삼성전자, LG전자를 보유한 삼성그룹, LG그룹도 인터넷 전문은행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예요. 그리고 제가 또 두 번째로 관심이 있어 하는 일본의 인터넷 전문은행 사례가 바로 세븐뱅크입니다. 세븐뱅크는 여러분 세븐일레븐 아시죠? 기본적으로 어떤 회사입니까? 이 회사는 유통회사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이마트를 보유한 신세계그룹이라든가 또 편의점을 운영하는 여러 BGF 리테일이라든가 여러 기업들도 역시 인터넷 전문은행 해볼 수 있겠구나. 또 한 가지 제가 아주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일본의 인터넷 전문은행 사례가 라쿠텐뱅크입니다. 라쿠텐뱅크는 전자상거래 포털 기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업으로 보면 네이버라든가 이런 포털 기업 혹은 전자상거래 기업들도 인터넷 전문은행 출범시킬 수 있겠구나. 그랬을 때 기존 서비스, 기존 산업과 시너지를 낼 수 있겠구나 하는 상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방금 일본의 인터넷 전문은행 사례를 좀 몇 가지 말씀드렸는데요. 그 일본은 언제쯤 순이익을 실현했을까요? 설립일을 기준으로 보면 2000년부터 2008년 정도까지 다양하게 있는데요. 수익을 실현하는데 짧게는 2년 7개월 만에, 또 길게는 6년여 만에 수익을 실현한 사례들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 국내 인터넷 전문은행의 출범 시점이 다소 늦어지지 않았습니까? 늦어졌지만 이들이 한 2년, 3년 지나면서 여러 가지 노하우를 쌓고 비즈니스를 영위하고 또 영업 대상, 소위 소비자들을 확대해 나가면서 수익을 실현하는 시점이 조만간 오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유럽의 인터넷 전문은행도 굉장히 다양하죠. 근데 제가 지금부터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인터넷 전문은행은 어떻게 5분 만에 대출이 가능하냐 이런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그 질문에 대해 답변 드리면 바로 빅데이터다라고 답변을 드리고 싶어요. 소위 카카오뱅크라는 인터넷 전문은행은 SNS 빅데이터를 이용해서 여러분의 채무 상환 태도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과 관계를 맺고 있고 여러분들이 어떤 대화를 나누고 있고 어떤 종류의 또 태도를 갖고 있는 소비자인지 금융 서비스의 소비자인지를 확인하면서 대출 요청을 함과 동시에 막바로 대출 승인을 해주는 채무 상환 능력과 태도를 판단해서 실시간으로 대출 승인을 해줄 수 있는 그런 기업인 겁니다. K뱅크가 갖고 있는 데이터는 뭘까요? 주로 통신 빅데이터라고 볼 수 있겠죠. KT그룹이 갖고 있는 통신 DB를 활용해서 여러분의 채무 상환 태도를 실시간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셔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제3의 인터넷 전문은행이 정말 누가 될까 하는 관심이 컸었어요. 컸지만 이미 등장했습니다. 토스가 제3의 인터넷 전문은행으로 인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2021년 7월에는 토스가 새로운 인터넷 전문은행, 제3의 인터넷 전문은행으로 출범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이제 궁금해지는 것은 제4의 인터넷 전문은행이죠. 그냥 한번 추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도 네이버라는 기업이 이제 포털사이고 네이버 쇼핑이라는 것을 또 운영하고 있고 네이버 페이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금융 서비스로의 진출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인터넷 전문은행을 함께 보유하면 상당한 시너지를 또 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이버가 또 인터넷 전문은행 제4의 인터넷 전문은행으로 등장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고요. 또 일본의 대표적인 세븐뱅크가 있는 것처럼 우리나라의 CU라는 편의점, BGF 리테일도 역시 인터넷 전문은행을 출범시키면 다양한 또 시너지를 낼 수 있지 않을까. 특히 인터넷 전문은행의 한계가 뭡니까? 오프라인 매장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CU는 오프라인 매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편의점 안에서 뭐 필요하다면 여러 금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작은 공간을 마련해서 인터넷 전문은행을 출범시켰을 때 다양한 또 시너지를 낼 수 있지 않을까. ATM 하나만 도입돼도 말 그대로 CU가 은행이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해본다면 또 제4회, 제5회 인터넷 전문은행 또 누가 될까 이런 부분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져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지금까지는요 이 언택트 금융에서 첫 번째 인터넷 전문은행에 대해서 확인해 봤고요. 지금부터는 말 그대로 무인은행 자체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은행을 가는데 오프라인 공간에서의 은행 서비스인데 정말 직원을 만날 필요가 없을까? 비대면화가 가능할까? 그것을 가능케 하는 기술은 무엇일까? 라는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은행만큼은 비대면화 불가능할 거야 라는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 근거로 많이 활용되는 것이 개인 인증 문제입니다. 왜요? 우리 은행에 가면 신분증 제시해야 되잖아요. 신분증 확인하는 절차가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그 무인화가 가능하겠습니까? 라고 하는데 이미 중국의 Agricultural Bank of China, ABC라는 농업은행이 있습니다. 이 은행은요, 바이두가 개발했죠. 안면인식 기술. 이 기술을 ATM에 삽입합니다. 그럼 이 ATM은 뭐 하는 겁니까? 누군지 알아보는 거예요. 이 소비자가 왔을 때, 이 소비자는 누구구나. 신분증 필요하나요? 통장 카드 필요하나요? 정말 아무것도 필요 없이 내가 필요로 하는 모든 은행 서비스를 누릴 수 있게 됩니다. 또 은행은 무인화되기 어려워라고 주장하시는 몇몇 또 전문가분들이 계신데 그 근거로서 활용되는 두 번째가 은행 서비스만큼은 상담이 필요하지 않느냐. 다른 무인 쇼핑이나 이런 건 다 가능하겠지만 무인 서점, 무인 마트, 무인 편의점, 무인 카페 가능하지만 은행 서비스만큼은 상담이 필요하지 않겠느냐라는 주장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영국의 넷웨스트뱅크는 이미 인공지능 챗봇 코라를 개발했고요. 상담이 가능한, 그러니까 은행에 갔지만 직원이 없는, 직원을 만나지 않았지만 은행 서비스를 충분히 상담 후 누릴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다 이거죠.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인공지능 챗봇 기업 와이즈넛이 있는데요. 이 와이즈넛은 미래의 스마트 뱅크라는 것을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어떤 아이디어냐면요.
키오스크가 있어요. 은행에 가면 키오스크가 있고 키오스크가 저를 알아봐요. 저는 카드도 통장도 신분증도 다 필요 없어요. 그리고 제가 필요로 하는 상담을 다 키오스크와 대화를 나누면서, 실가명 키오스크죠. 이 키오스크와 대화를 나누면서 제가 필요로 하는 모든 은행 서비스를 누릴 수 있게 바뀐다. 지금까지 비대면 금융, 언택트 금융을 살펴봤는데요. 다시 한번 요약해 본다면 금융 서비스마저 사람을 만날 일이 없어진다. 하나는 인터넷 전문 은행이 고도화되고 더 많이 보급되는 과정에서 역시 모든 오프라인에서 이루어지던 그런 은행 서비스가 온라인으로 전환된다. 첫 번째 물결. 두 번째 물결은 대면하는 오프라인 공간조차도 무인은행으로 바뀌어지고 있다. 역시 언택트 금융이 실제 우리 앞에 와 있다라고 강조할 수 있는 그 근거가 충분히 이해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